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여러분 안녕하세요. 1등급을 만드는 디테일 화학의 박주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수능 D-50 투두 리스트,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수능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친구들 굉장히 초조하고 마음이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뭘 더 해야 되지? 나는 다른 친구들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을까? 저 잘하는 친구가 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저거를 지금 해야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진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혼란스러워 한다거나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그 순간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이 시간들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차곡차곡 잘 쌓아온 것들을 이제는 구별할 거 구별하고 챙길 건 챙기고 버릴 건 버리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뿐입니다. 자, 앞으로 50일,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무엇을 하며 똑똑하게 보내야 되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집중해서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투두 리스트, 기출문제 반복 학습하기. 자, 우리는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 특히 기출문제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학습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기출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기출이 실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정말 중요한 자료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기출 문제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좀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출은 개념 학습을 마치고 시간을 딱 정해서 푼 다음에 내가 뭘 틀렸는지 오답을 체크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요. 또한 내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수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출제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그 패턴, 그 경향을 판단을 하면요. 어떤 단원에서 어떠한 내용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으며 어떤 자료가 진짜 더 중요한 자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길러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출제될 문제를 예측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올해 치룬 6월 모평, 9월 모평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수능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요. 거기서 출제됐던 주요한 문항들 그리고 신유형 문항들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정말 필수 개념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숙지하고요. 고득점 빈출 유형 정리하고 풀이법을 반복학습을 통해서 체화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실력의 완성을 의미한다. 수능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풀이와 모범 답안의 풀이를 비교해 보시고요.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가장 좋은 풀이법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익혀나가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개념서라든지 새로운 문제집을 절대로 보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요. 새로운 것을 보면서 공부량을 늘려나간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동안 공부했던 거 위주로 특히나 기출문제 반복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투두 리스트. 오답노트 작성하기. 아마 지금쯤이면 자기만의 개념 노트라든지 오답 노트를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을 정말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답 노트는 우선 오답을 확인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오답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을 형형색색 예쁘게 볼펜을 가지고 예쁘게 그걸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절대로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점
아실 수 있겠죠? 문항별로 요구하는 그 필수 개념들을 간단하게 적으시고요. 어떻게 그 개념이 문제에 적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단서가 될 만한 중요한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문제를 풀 때 어떠한 개념이 생각이 안 났는지 혹은 몰랐는지, 단순 마킹 실수로 틀렸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내가 오답 노트를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 막혔는지, 어떤 부분에서 계속 실수를 하는지, 내가 어떤 표현을 계속 어려워하는지를 완벽하게 제대로 파악하고 그거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는요, 정답에도 숨어 있지만 어디에 더 쏙쏙들이 숨어 있냐면 바로 오답 선택지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오답이 왜 그렇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러한 표현이 왜 나왔는지를 하나씩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서 출제자의 의도를 찾아주시고요. 내가 어떤 개념을 몰랐는지 혹은 헷갈렸는지, 어떠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오답 노트를 잘 만들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수능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면서 이제는 완벽하게 숙지했다라고 하는 건 과감하게 넘기시고요. 내가 계속 눈에 거슬리는 부분, 잘 계산이 안 되는 부분 위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오답노트 짜잔! 앞으로 이 오답노트를 좀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더 멋진 오답노트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문제를 오려 붙였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설을 그대로 적은 게 절대 아니죠. 어떠한 특징이 있냐? 문제 발문을 분석을 해놨어요. 분석을 해서 내가 이러한 발문이 나오면 어떠한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지 핵심 개념을 옆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떠한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시작점이 무엇이고 핵심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인지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뒷장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보면 제가 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뭐야? 질량 조건이 나오면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서 무조건 어떤 법칙을 적용해라? 질량 보존 법칙은 무조건 써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내가 문제풀이 순서를 제대로 생각해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봅니다. 쭉 넘겨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내가 놓친 부분.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개념, 어떠한 단서를 놓쳤는지를 꼭 적어 주셔야 되겠고요. 옆에도 보세요. 필요한 그래프라든지 개념들을 간단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특히나 문제풀이 순서 위주로 좀 적어 놨어요. 특히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풀이 순서가 알고리즘화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이에 더욱 집중해서 적어봤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팁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 하나씩만 봐도 실전에서 내가 문제 풀 때 맞아, 이 발문에서는 여기선 이러한 단계, 이러한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어야 됐지라고 하는 게 빠르게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봤던 문제에서는 내가 막힌 부분 적어 놓으신 거 한번 볼까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싹 다 모르는 문제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풀다가 여기까지는 왔는데 왜 답까지가 안 가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막힌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를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오답노트에는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투두리스트, 과목별 정리본 만들기. 자,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양을 좀 줄여나가야 합니다. 공부를 덜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봐서 완벽하게 아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넘어가고 계속해서 실수하는 부분, 헷갈리는 개념들, 그리고 문제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
나의 취약점에 집중해서 공부의 양을 줄여나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공부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 한번 내신 시험 준비할 때를 떠올려 볼까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과목별로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하루 앞두고 혹은 바로 시험 보기 직전에 우리 뭐 하죠? 한 장으로 정리한 요약본을 빠르긴 속도로 계속해서 보죠. 그거 왜 정리했을까요? 마지막으로 핵심 개념 체크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 막히고 어떤 부분에서 계속 실수하는지를 보기 위한 최종 점검으로 내가 그것을 쓰는 거죠. 수능을 위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그동안 방대한 양의 공부를 충분히 해왔어요. 아직 좀 남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모든 양을 다 정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 과목별로 뭐 문제풀이 순서가 되었든지 아니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그 방법을 연상시키는 것들이 되었든지 자기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만을 한 장 또는 두 장의 요약본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 장으로 혹은 두 장으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뒤죽박죽이고 내가 잘 모르겠는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수능을 한 달여 남겨놨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한 장 혹은 두 장의 요약본을 만드시는 것이 수월하고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 수험 시험장에 어깨에 무거운 가방 메고 가지 않게 가벼운 어깨와 가벼운 손과 가벼운 발걸음과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과목별로 반드시 한 장으로 요약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투두리스트, 수능 실전 대비 연습하기. EBS 모의고사라든지 기출문제, 그리고 시중의 문제들로요. 이제 우리는 실전력을 길러야 할 시간입니다. 과목별로 시간을 맞춰 두시고요. 그리고 OMR 마킹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5분 정도 단축한 시간을 맞춰주고요.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정말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수능이라는 거는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아는 게 엄청 많다고 한들, 개념을 아주 여러 번 봤다고 한들, 시간의 제약이 주어지고 그리고 긴장된 상황이 됐을 때 문제를 잘 푼다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실전 감각을 꾸준히 잘 길러 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실전 모의고사 단계까지 못 오신 친구들 분명히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시간을 맞춰서 연습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 단계에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과목별로 시간을 딱 정해서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즉 국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조금은 몽롱하고 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점심 먹은 다음에 조금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실전이랑 비교를 한다면. 그리고 한국사랑 탐구 같은 경우에는 좀 지쳐가는 시간대쯤 이렇게 맞춰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학은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투두 리스트, 나에게 집중하기. 마지막으로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불안한 마음에 자꾸 주변이 신경이 쓰이고 특히나 내가 공부하는 것과 나보다 좀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을 막 비교해가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가는 친구들, 그런 경우를 쌤이 참 많이 봤거든요. 게다가 수시 모집 때문에 입이 멘탈이 좀 탈탈 털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주변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한테 오롯이 집중해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수능날 여러분은 반드시 후회 없는,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도 실수 없이 오차 없이 모두 발휘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다른 데 신경 끄시고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에만 집중 초집중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수능 D-50 반드시 챙겨야 할 투두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막연하게 기적은 일어난다, 희망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에게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은 그날 엄청 뭘 잘 찍어서 좋은 등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 내가 준비해왔던 것을 100% 실력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이 앞서 얘기한 투두리스트들 잘 챙길 것 챙기고, 그리고 내가 내 문제에만 오롯이 집중해서 준비한 것들을 모든 걸 쏟아내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능 D-50 투두리스트, 기출문제 분석하기, 오답노트 만들기, 과목별 정리본 만들기, 수능 실전 대비 연습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오롯이 집중하기, 이 5가지를 꼭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내서 가장 좋은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라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힘내주시길 바래요.